네, 여러분 이제 빈칸 30, 1, 2, 3, 4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볼까요? 오, 빈칸이 첫 문장에 바로 있네요. 빈칸 문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take on 하면은 띄다란 뜻이에요. 띄게 되면서 의미와 문화적 중요성을 사회들 안에서 색이 의미와 문화적 중요성을 띄게 되면서 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 시도요? 자, 여기 투부정사 이하가 보통 attempts라는 명사를 수식을 하죠. 자, 그럼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그래서 대어가 뭐예요? 대어 colors겠죠. 그래서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가 만들어졌는지, 다시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려는 시도가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이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색깔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색에 대해서 무조건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가볼게요. 가장 극단적인 예시, 아이고 반가운 단어 예시가 나왔습니다. 예시는 등호 표시 딱 해주시고요. 색깔의 사용을 무엇했는지가 밑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빨리 읽어볼게요. 자, 이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무슨 법이래요. 자, 이 단어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색에 관한 지금 구체적 정보가 아니잖아요. 무슨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색깔의 사용을 무엇 했는지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비록 이것들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었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례들이 고대 차이나 재팬에서 찾아질 수도 있지만 그들은 즉 여기서 그 법들은 그 법의 가장 온전한 표현을 유럽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12세기에서. 그러다가 천천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모던 피리어드에는. 자, 지금 아직 색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한 법은 touch on anything, 어떤 것이든 다 이렇게 만졌다라는 건 다뤘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식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옷 그리고 가구 넣는 것까지 이 법이 다 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sought to enforce social boundaries, 사회적인 경계를 강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뭐 함으로써? 인코딩, 부호함으로써 사회적인 계급들을 아주 분명한 시각적 시스템으로 부호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계를 만들어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계급을 나누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벌써 이 clear visual 시스템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인 색깔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계급 높은 분들은 빨간색 옷 입고 그 다음은 초록색 옷, 파란색 옷 이렇게 나눠서 입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컬러라고 정확하게 얘기 안 나왔으니까. 자, 콜론이라는 구두점은 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먹고 입어야 돼. 농민처럼. 그 다음에 수공예 하는 사람들은 먹고 입어야 돼. 수공예 하는 사람들처럼. 색깔은 드디어 나왔다.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가 있었는지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색깔이 정확하게 딱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겠다 생각해줘야 됩니다. 앵커링 해줘야 돼요.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signifier, 알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언어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언어에서 알림을 줬다. 그럼 이러한 사회적 언어가 뭐예요? 네, 여기 바로 앞의 내용이죠. 바로 사회적인 경계들을 만든 거예요. 계급들을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쭉 나누면서 그런 역할을 색깔이 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구두점 dash도 즉입니다. 되게 dull하고 약간 좀 땅 색깔 이런 거, 러셋 같은 색깔은 분명하게 제한돼 있어요. 누구한테? 가장 가난한 시골의 농부들에게만 딱 제한돼 있어. 너희들은 딱 이런 색깔만 입어 라고 한 거예요. 반면 bright ones, 스칼렛 같은 좀 밝은 색깔은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선택된 소수에게 보존된 그들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색깔의 사용을 어떻게 한 거죠?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였습니까? 지금 보니까 색깔이라는 게 딱 계급에 따라서 계급에 맞게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계급에게만 딱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사회적 계급을 나눴다. 이런 걸 딱 드러내줬고 특히 이렇게 뭔가 색깔 계급에 따라 제한돼 있었다. 특정 계급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다. 라는 걸 기준으로 같은 말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색깔의 사용을 수출하려는, 내보내려는, 아니 수출이랑 내보낸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것은 앵커링한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색깔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대요. 어때요? 그렇죠. 여기 아까 읽어보니까 이 confine이랑 완전 똑같은 말이잖아요. 못 사는 사람에게만 딱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제한이라는 말이고, 그다음 바운더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제한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3번. 색깔의 사용을 감추려는, 감추는 것은 앵커링 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니죠.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계급에 맞게 딱 제한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은 앵커링 된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4번. 색깔의 사용을 자유롭게 한다. 역시 앵커링 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니죠. 제한이 딱 돼 있으니까. 5번. tolerate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인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색깔의 사용을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지금 이 앵커링 된 말은 이 글의 핵심과 같은 말이 아니죠. 단순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색의 사용을 썼다는 게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제한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간단합니다.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색깔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찾으면 돼요. 중간에 사치법이라는 건데 몰라도 돼. 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색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얘기하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색이라는 것은 이런 거랬구나 라고 잡으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색이 계급마다 딱 제한돼 있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정답은 restrict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빨간색 친 거 있죠? confine, 그 다음에 뭐 social boundary 이런 말과 여기 보시는 restrict가 서로 같은 말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는 것이 32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이야 색이라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색이 곧 계급이었대요. 그래서 뭐 비단 옷, 조선시대에도 뭐 색동옷, 예쁜 거, 그런 것을 양반들만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데디아를 발견했대요. 뇌가 관리한대. 외부의 세상을 관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 어떻게 함으로써? 세상을 나눔으로써,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눔으로써 세상을 관리한대요. 우리 뇌가 이 세상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눔으로써 세상을 관리한대.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데? 즉, 두 가지로 나누네요. Peripersonal이랑 Extrapersonal로 나눈대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이탈릭체 돼 있잖아요. 고유 명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즉 하면서 얘를 설명하잖아요. 뒤를 통해서 앞에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near하고 far, 가까운 거, 먼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반복 등장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대 반등. 선생님 수강생은 다 알죠? 각각 A, B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에서 한번 써볼게요. 두 가지 대상이 이렇게 반복 등장할 때 A, B 표시를 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자. 자, 그럼 여기 바로 A라고 표시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 A는 뭐냐면 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거면 무엇이든지를 다 포함합니다. 아까 이거 가까운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팔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거, 요거 여기에 있는 게 A예요. 가까운 거. 그래서 어떤 거냐면 You can control right now by using your hands. 너의 손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거, 요거 가까이 있는 거, 요거 A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다? 실제하는 지금 당장의 세상이다. 이것도 그러면은 A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죠? 이건 뭐예요? B. B는요. 자, refer to가 나오면 앞으로 등호 표시하는 겁니다. 가리킨다. 그 밖에 모든 걸 가리킨대요. 그럼 그 밖에 모든 게 뭔데요? Whatever you can't touch, 네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한? 네가 움직이는데 beyond your arm's reach, 너의 팔의 도달 범위를 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거. 한마디로 넘어가야 만질 수 있는 거. 저 멀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far를 졸라 어렵게 쓴 거예요. B에 해당합니다. 이게 다. 그게 3 feet든 3 million miles away든. 됐나요? 자,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래요. 자, 가능성 밑줄 B라고 표시합니다. 아까 A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손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하고 지금 당장이라 했는데 이거랑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B는 저 멀리 있는 거서 가능성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대조되는 것도 보면 너무 좋아요. 자, with those definitions in place. 자, 그러한 정의들과 함께 뭔가 장소에 있어서의 정의들 혹은 그러한 정의들을 잘 제자리 두고 또 다른 사실이 하나가 또 따라 나온대요. 분명하고 그러나 유용한. 그게 뭔데? 요 A, B 저긴 다 알았죠, 여러분들. 가까운 거 먼 건 다 알았는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상호작용. 어디에서? 요 B, 먼 공간들에서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언제 일어나? 미래에 일어난다. 자,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도 B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등호 표시합시다. 그럼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B 그냥 쓰면 되겠지. 간단하죠. 뒤에 또 예를 들어 나왔어요. 반가워요. 같은 말입니다. 등호 표시하시고. 만약 네가 어떤 분위기 속에 있으면 어떤 for a peach 뭐예요? 복숭아. 나 복숭아 먹고 싶어. 근데 가장 가까운 복숭아는 놓여 있는 중이야. 어디에? 빈, 바구니, 통에. 저기 코너에 마켓에 놓여 있어. 나 지금 복숭아 먹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게 저 멀리에 있다고요. 그럼 너는 그거 지금 즐길 수 없겠죠. 그쵸? 너는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미래에서만. 그쵸? B죠, B. 지금 가까이 안 있어. 저기 멀리 코너 마켓에 있으니까 지금 멀리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에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뭐한 이후에 네가 거기 가서 그것을 얻은 이후에 이렇게 B 하면 되겠죠. 그래서 B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선택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쓰면 절대 안 돼. B가 들어가야 되는데 5번은 우리의 뇌가 이끌립니다. near objects. near은 뭐예요? A죠.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4번. 미래다. 멀리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전혀 지문에 들어갈 앵커링한 말 B랑 같은 말이 아니죠. 미래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야지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원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 방향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는 것은 뭐 시간이 거꾸로 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말인데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과. 3번. What's going to happen? happens. 가장 매력적인 답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정답률 높지 않나요? 오, 그렇죠. 반응률 1등이네요. 오답 중에 1위예요. 왜냐면 봐봐. 일어날 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B라고 볼 수 있겠죠. 뭐가 틀렸을까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happens가 틀렸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B 중에 뭘 B라고 표시했죠? B라는 건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A처럼 real하고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쓰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일반적 진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과거는 우리의 도달 범위 밖에 있다. 역시 이거 B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미래의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과거는 닿을 수 없다. 이거랑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답은 1번밖에 없겠네요. 자, 1번. 거리는 시간과 연관돼 있다. 이것도 근데 얼핏 보면 뭔가 B랑 같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봐봐. 거리는 시간과 타임이니까 T라고 쓰고 거리니까 D라고 쓸게요.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 왜 그렇지? 그럼 다시 보면 다시 B를 앵커링 걸 잘 봐봐. B라는 건 먼저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거리죠, 그러면. 근데 이건 반드시 언제 일어난다? 미래에 일어난다 했어요. 이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 여기 예시에서도 예시는 빈칸이랑 같은 말이라며. 자, 복숭아. 너가 가서 그것을 얻은 이후에야. 가서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아까 분명히 여기 코너 마켓에 있다 했으니까. 그래야 네가 미래에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야. 시간적인 거죠. 즉 거리라는 거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금 B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붐!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32번의 해설을 마무리할 건데 포인트는 뭐다? 두 가지 대상이 여기서 반복 등장하니까 A하고 B를 표시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자. A, B 표시하면서 가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B를 물어보고 있어. 예시에서도 또 B랑 같은 말 하고 있어.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B에 우리가 표시해 놓은 거랑 최대한 같은 말, B를 가장 잘 표현한 걸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학생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1분만 덧붙일게요. 자, 여기까지 납득됐으면 그냥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해설이 아닌데? 나는 여기가 B가 들어간다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살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는 지금 제가 푼 것처럼, 해설에서 한 것처럼 그냥 여기 B다 생각하고 이거랑 같은 말, B에 앵커링한 말과 최대한 같은 말 고르면 1번이 나오는데 진짜 예리한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A, B 대조되는 지문에서 만약 이게 B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건 또 not 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not A는 아니지 않습니까? A는 가까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일어난다. 그럼 A도 거리,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타임,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B라고만 한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친구들입니다. 맞아요. 저희 지금 이렇게 문제 풀 때는 그냥 여기 풀이 어나더 웨이가 있으니까 요 바로 앞에 내용과 등호로 풀어버렸는데 사실 정답을 딱 놓고 보니까 얘가 B에만 한정되는 말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실 이 말은 A 플러스 B입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이 put it another way가 바로 앞에 있는 얘기만을 재진술하는 게 아니라 이 앞 내용 전체를 얘가 재진술해서 A 플러스 B로 여기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사실은 적절하긴 해요. 사후적으로 이렇게 답을 놓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어차피 A, B는 서로 반대 해석되는 개념이거든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고 멀리 있으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예시를 들 때는 A랑 B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좀 실전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네, 여기까지 이제 추가 해설을 그냥 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넘어갈게요.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33번이 조금 힘들었던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부담스럽냐면 여기 보면 이 지금 이 식물이 자, 동사의 빈칸이니까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무엇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식물이 무엇을 하는지 뭐 그 과정과 이런 게 여기 뒤에 전체적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서 여기 빈칸에다가 집어넣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부분만 딱 정확히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 강조되는 부분 딱 잡아서 그냥 넣으면 답 이런 평이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3번이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려야 하는지 또 이제 결정적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 결정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에 있는 이 unlike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꽃이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꽃이 무엇 하는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기에 있는 거랑 서로 반대된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이파리들의 chaotic vibration, 여기 별표 chaotic, chaos죠, 카오스. chaotic 하면은 정말 무질서적인 진동과 다르게. 자, 언제? 비에 의해서 두드러 맞을 때, 비가 내릴 때 다른 잎의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혼돈의 진동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뭔가 혼돈이 아닌 겁니다. 이거 뭔가 패턴화가 돼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의 주제와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 꽃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곤충을 먹고 있는 식물의 독특한 전략에 관한 얘기가 이 글의 핵심이고 이 꽃은 그 중에서 굉장히 좀 특수한 애가 눈에 띈다고 해가지고 이 꽃도 그럼 결국 뭐예요? 곤충을 먹고 있는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꽃의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되게 무질서적인 바이브레이션과는 다르다고 해요. 딱 이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내도 무질서적인 거의 반대말이 뭘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얘가 지금 전략을 쓰는 애들이잖아요. 전략을 쓰니까
exploit, 착취하다라는 뜻 말고 이용하다라는 뜻이 1번 뜻입니다. 이용을 하는데 좀 나쁘게 이용하니까 착취하다예요.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외부의 에너지는 빗방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unlike 같은 대조의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혼란이냐 아니면 질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도 간단하게 풀려버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33번입니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하시든지요. 자, 그것도 한번 해봐야죠. 가볼게요. 곤충을 먹는 식물들의 독특한 전략, 뭘 잡기 위해서, 살아있는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그런 독특한 전략은 오랫동안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의 상상력을. 와, 어떻게 식물이 곤충을 먹지?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곤충 들어오면 이렇게 딱 닫아버리는 애들. 근데 even within this strange group, 이런 좀 낯선 집단 내에서도, 어떤 낯선 집단? 그 속에서 이 food trapping mechanism, 그 푸드 먹잇감을 이렇게 딱 가둬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발달했어. 여러 번 독립적으로 발달해온 이런 낯선 집단 내에서도 어떤 진짜 독특한 놈이 stand out, 서 있으니까 눈에 확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되게 이제 정말 눈에 띄는 애래.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진화적 생물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주머니 모양의 잎을 가진 식물, 이 친구가 무엇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모양의 식물, 여러분 아마 이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식물이 있나 봐요. 얘가 무엇 하는지 지금 찾으셔야 되겠어. 근데 얘는 어쨌든 곤충을 잡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종의 주머니 모양의 잎은 rigid, 굉장히 rigid는 flexible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의 뚜껑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평이니까 이렇게 뚜껑 만들어 드릴게요. 요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벌써 상상하셨나요? 이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 with 뭐와 함께? 노출된 underside, 아래쪽 측면과 함께. 자, 근데 아래쪽 측면이 뭐냐면 막 꿀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래쪽 측면이에요. 근데 이 꿀이 어떤 꿀이냐면 곤충들이 그 아래쪽 측면에 자꾸 랜딩을 하게 하는, 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아래쪽에 꿀이 막 이렇게 꿀 노란색으로 할게요. 꿀스럽게 꿀이 막 이렇게 쭉쭉 떨어져. 와, 개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곤충이 이거 먹으러 온다라는 것이죠. When a raindrop strike the lid top, 자, 물방울이 이 뚜껑의 탑, 윗면을 칠 때, the lid jolts downward, 이 뚜껑이 아래쪽으로 흔들려요. 그리고 어떠한 의심하고 있지 않았던 방문자들을 소화액, 그 아래 여기 소화액이 있나 봐. 여기다가 곤충을, 물방울이 뿅 떨어지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에 곤충, 뭐 개미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개미가 있는데, 이거 개미인지, 뭐 대충 그릴게요. 얘가 뿅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엑스레이 스캔을 사용했어요. 이 단면을 분석하려고, 이 친구의 단면을 분석하려고. 언제? 이 리드가 올려졌을 때, 닫혔을 때, 그리고 중립 포지션에 있을 때. 그래서 얘를 연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이 주머니의 목 부분에서. 여기서 목이 어딜까요? 이 지금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고 했을 때 목 부분 아마 이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when a raindrop hits the lid, 물방울이 뿅 치면, 또 weak spot, 이 약한 부분이 forward, 접혀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다가 슉 접히는 거죠. 물이 치니까 슉 접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뚜껑이 빠르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마치 뭐랑 같이? 다이빙 보드처럼. 우리 다이빙 선수들이 뿅 다이빙 돼서 뛰면 다이빙 보드 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도 물방울 나오면 으 하면서 바로 떨어진다는 거죠. The weak point, 이 약한 지점은 만들어요. 이 주머니 식물의 몸통이 구부러지도록 만듭니다. 얘가 이렇게 평 내려오면 이 몸통도 좀 뭐 살짝 구부러지나 봐. 그리고 바운스백,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특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근데 이제 구부러졌다가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은 다시 열려요.
얘가 오므려졌다가 다시 열리니까 얘도 이제 흉 다시 열린다는 거죠. 뭐 이런 메커니즘 설명하고 있어요. 뭐랑은 다르게 티피컬한 립스 chaotic vibration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잎들은 물방울을 받으면 비에 맞으면 그냥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슝슝슝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게 뭐랑 대조되니? KR이랑 대조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꽃이 뭐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앵커링 해주시면 이 꽃은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전체가 이 꽃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되겠어. 1번 외부의 힘을 이용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외부의 힘이 뭐고 목적이 뭐겠습니까? 외부의 힘 여기 이거죠. 레인드롭이 자기의 뚜껑의 탑을 칠 때 이게 외부 힘이죠. 레인드롭을 얘기합니다. 레인드롭.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뚜껑이 아래로 흔들리면서 비지터를 소화액으로 떨궈버리는 거.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레인드롭을 exploit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 1번 찍지 못한 이유가 선생님 어떻게 지금 이 식물이 이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버리면 이건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비를 맞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얘가 왜 이용했다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거 전략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시는 결국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핵심과 정확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잡아주고 보시면 1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hide itself. 자, 1번 일단 괜찮고요. 2번 보시면 이 꽃이 주머니가 있는 이 식물이 자기를 숨긴 적 있어요? 숨긴 적 없죠. 숨긴 적 없어. 비 올 때 그냥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바로 틀렸고. 3번 다른 식물들과 조정을 해요? 다른 식물들에 관한 얘기는 아예 안 나왔죠. 바로 꺼주시고. 4번 자신의 모양을 바꿉니다. 자, 4번은 조금 매력적일 수 있어요. 이거 좀 높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겉에서 보이는 모양이 바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것 뿐이지 모양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맞다라고 쳐도 뭐가 틀렸어요? 자, 항상 선택지 잘라봐야 돼. 더 많은 빗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식물이 지금 이 지문에서 나온 게 빗물 흡수가 목적이에요. 빗물을 흡수하려고 지금 이렇게 뚜껑 열었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빗물! 이런 빗물을 언제 없어? 지금 곤충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뒤에가 틀렸어요. 반맛 반듯 선택지입니다. 16번 그것의 사냥 전략을 정기적으로 수정한대. 수정한 적 있나요? 수정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정답 몇 번밖에 안 남는다? 1번밖에 안 남는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그림이 있거나 영상이 같이 제공되었다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알아요. 어떤 지문들이 어렵냐면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이런 지문들은 정보량이 되게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글 읽을 때 압도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이런 문제일수록 이 글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인가? 결국 곤충을 먹는 식물의 전략에 관한 얘기야. 근데 이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얘가 뭐 한다? 뭐 비를 맞으면 뚜껑이 어떻게 돼가지고 먹잇감을 소화액으로 빠뜨려서 그렇게 하더라. 사냥을 하더라. 근데 이거는 그 움직임이 되게 혼란스러운 진동과는 다르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하나하나 소거를 하다 보면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도 오답 선택지들이 조금 명료하게 지어질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됐나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독해력이 너무 약해서 막 여기 막 리드도 모르고 뚜껑을 모른다고 했을 때 뭐 해석 안 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 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진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독해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빈문 요발을 딱 찾으려고 해도 안 돼. 이 전체를 좀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33번에 대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모의고사 34번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안하고 쉽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정답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60%에 육박하는데 보통 이 34번이 60%에 근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0%, 20% 막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번 제가 봤을 때 좀 찍은 것 같고요. 그 4번이나 아니면은 뭐 5번 찍은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4번이나 5번 찍을 수 있거든요. 요거 왜 틀렸는지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4번 찍은 친구들. 4번 찍은 친구들은 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조금 대충 본 것 같아. 자, 여기 딱 표시하시면 이러한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고기의 세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물고기 세상에서 생존이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세상에서의 생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4번 찍은 친구들, 막 서로 다른 종의 밝히기를 따라하려는 경쟁, 요거 찍은 친구들은 사실은 물고기끼리 서로 따라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글을 읽었다면, 비문 요발 정확하게 잡았다면, 빈칸 문장 요구하는 말을 잡았다면 바로 소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앞부분에 US 네이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프로젝트 에후드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 물고기처럼 뭔가 빛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구나라고 되게 자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경쟁한다, 빛을 모방하려고, 이걸 정답으로 찍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여기를 요약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야, 물고기 세상에서 생존이 뭐냐? 물고기의 생존에 대해서 써야 돼요. 인간 얘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정말로 부연일 뿐이에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쓴 친구들 가끔 있는데, 5번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냐면, 여기 보세요. 지문에 다 있는 말이에요. 랜턴 피쉬가 빔을 사용한대. 바다를 쫙 쓸어보려고, 헤드램프처럼. 그리고 드래곤 피쉬는 파장을 사용하는데 자기만 볼 수 있는 파장을 써. 그래서 이 먹잇감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둔단 말이야. 접근하는 위협을. 그럼 여기 읽으면 분명히 5번 전쟁인데 더 넓은 시야가 더 나은 가능성이야.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더 나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그런 전쟁이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죠? 왜? 랜턴 피쉬는 막 바다를 훑죠. 그리고 드래곤 피쉬도 자기만 볼 수 있는 거를 딱 보내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애가 더 먹잇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안 돼요? 자, 이 예시가 이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열 구조거든. 여기 봐봐. 대조적으로 angular fish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먹잇감이 빛을 눈치채기를 바래. 그래서 낚이길 바란단 말이야. 자기의 막대기 같은 그 빛을 내는 수염에. 그럼 얘가 시야를 넓혔어요? 그냥 빛을 주고 요거 보고 와라 이랬던 거지, 시야를 넓힌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바이올루미네센스. 여러분 글 읽으면서 선생님이 파운데이션 상을 들은 학생들은 올소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열 단어에서 했을 겁니다. 또한 사용된대. 또한이니까 나열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빡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잇감들, 프레이가 프레데터를 빡치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도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5번 선택지는 뭐예요? 먹잇감을 잡기 위한 얘기만 하고 있죠. 그 얘기만 하면 안 돼.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 세계의 생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주려면 포식자 입장만 쓰면 안 되고 지금 먹잇감 입장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은 왜 틀렸어? 너무나도 내로우하다. 지문에 있는 말일 수는 있어. 저기 앞에 있는 드래곤피쉬나 랜턴피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물고기 세계의 생존의 특징을 모두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그런 선택지다. 왜? 프레이의 입장도 있으니까. 이거 다 프레데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번은 비문 요발을 정확하게 못 읽은 학생이 뒤쪽 부분을 조금 자의적으로 뒤쪽 부분 내용이 이거 아닌가 생각해서 틀릴 수 있다. 4번 찍었으면 빈문 요발 약한 거, 5번 찍었으면 나열 구조를 제대로 못한 거. 그래서 파운데이션 상의 나열 구조를 꼭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정도 하면 뭐 더 설명할 거 없는데 그냥 빨리 쭉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은 자기만의 빛을 만듭니다. 이 Biological Firework Display에서. 이거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생발광이에요. 몸에서 빛을 내는 것이라고 불리우는 어쨌든 신체적인 어떤
폭죽놀이 보여주기. 어쨌든 뭐 빛을 보여주는 거. 이거 몰라도 그냥 이거 속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빛을 만든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고기가 빛을 내요. 그래서 랜턴피쉬 얘기했죠? 슉 본다. 드래곤피쉬 얘기했죠? 슝슝슝슝. 웨이브랭크 보낸다. 대조적으로 앵글러피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 딱 수염을 빛이 나는 수염을 해놓고 먹잇감이 거기에 이제 낚이도록 한다. 근데 그 흉폭한 턱이 숨겨진 채로 있다는 거죠. 그림자 속에. 앞에다가 빛은 비춰놓고 자긴 뒤에서 이렇게 흉폭한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이올루미네센스는 포식자들을 빡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푸키쉬 패밀리로부터의 한 종은 이 벨리풀, 이 뱃속 가득한 공생하는 빛을 내는 글로우 알고 있어야 되더라. 글로우 빛을 내는 박테리아를 사용한대. 자기가 식사가 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용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US 해군에, 미 해군에 의해서 개발된 똑같은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동안. 그 어떤 뭐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냐면 이 폭격기가 보이기에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뭔가 폭격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과 똑같은 거 물고기가 쓸 때. 뭔데 그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프로젝트 에후디가 비행기를 설계했던 것처럼. 자, 근데 어디 있냐면 언더윙 스팟라이트. 자,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여기 이 날개에 아래 언더윙에 이 스팟라이트가 있는 거야. 스팟라이트. 여기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있는 그런 비행기인가 보지. 응? 이런 것처럼 물고기의 빛나는 배도 이런 것처럼 이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빛이 나. 여기도 빛이 나. 이게 숨겨요. 그것의 실루엣을. 자, 뭐에 맞대어서 against 뭐에 맞대어서? 햇빛에 맞대어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제 햇빛이 있잖아. 근데 얘도 배에서 빛을 발산해.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부터 숨겨? Watching eyes below. 아래쪽에서 보는 눈으로부터 숨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눈이 있어. 여기 다른 물고기가 있어서 이걸 보려고 해도 여기 태양빛 쫙 비치는데 얘도 비슷한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실루엣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얘가 만약 빛을 안 보이면 여기가 딱 위에 있는 빛이 얘한테 가려질 거니까 봐봐. 여기 빛이 없으면 씨발 물고기 있네 이럴 수 있는데 이 새끼도 똑같이 태양빛이랑 비슷한 빛을 뿜어내니까 밑에서 바라보기에는 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이 구체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빈칸 문장 요구하는 바 이 물고기 세상에서 생존이 무엇이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글에서 물고기의 세상에서 생존이 무엇인지 생존에 관한 얘기를 명확하게 딱 명시적으로 한 곳은 없어요. 자, 이렇게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없을 땐 지문의 핵심을 근거로 무관하거나 모순된 거를 소거해야 됩니다. 1번 생존은 의존한데 의사소통. 어디 안에서의 의사소통? 자, 전치사 앞에서 나눠주시고 똑같은 종 안에서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지금 뭐 랜턴피쉬끼리 막 서로 소통하고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지금 바로 틀렸죠. 2번 게임 오브 하이드 앤 씩. 이거 뭐예요? 숨었다가 찾는 거.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게임인데 자, 시각을 우선시하는 숨바꼭질 게임이다. 그렇죠. 포식자들도 빛으로 어떻게든 보려고 하고 피식자들도 뭔가 빛을 통해 가지고 뭔가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위의 내용, 이 글의 핵심을 아주 멋지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2번 괜찮고 3번 이 업투가 뭐뭐에 달려있다 뜻이에요. 생존은 능력에 달려있어요. 사운드 웨이브스의 음파의 미묘한 댄스를 감지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웨이브가 그치 여기 웨이브 랭스가 있긴 해. 근데 이게 사운드 웨이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 글 전체 나열되는 이 물고기들의 생존 방식을 다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5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은 34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 물고기 사회에서 생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존이 안 나왔지만 그럴 때는 생존이 무엇인지 안 나왔지만 글 전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야 된다. 무관하거나 모순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글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열 구조. 뭐 랜턴피쉬, 드래곤피쉬, 그 다음에 앵귤러피쉬, 그 다음에 여기 올소를 통해서 이번에는 프레이 입장에서 특히 이렇게 스푸크피쉬 패밀리 이렇게 나오는 이 아이들 다 공통의 메시지를 써줘야 돼요. 나열이 되면 주제 제목도 그렇고 빈칸도 그렇고 특히 빈문요보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라고 하는 핵심을 말하는 거냐면 절대 그 나열의 일부를 정답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이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다? Hide and seek that prioritize the sense of light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 해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